오늘은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 아베가, 이 아베 총리죠. 2차 수출 규제를 언급하면서 한국에서도 비판이 많은데요. 실제 시행까지 이어지면 2차 불매운동이 당연히 일어날 것이고, 이미 공급처 다변화, 국산화가 완료된 기업들에게 역대급 역풍을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글로벌 보건 이슈도 지금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상황이 안 좋은데, 이런 상황에서 2차 수출 규제를 아베가 용감하게 한다면 아예 이번에 일본이 박살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그나마 바라보고 있는 대상은 사실상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뿐인데, 최근 트럼프도 일례로 G7 회의 확대 방침을 세울 때 전혀 일본의 이 아베 총리와 상의 없이 진행한 사실이 공식적인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다 드러났죠. 제가 찌라시를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네이버나 구글의 영어로 검색을 해보셔도 되고요. 다 공식적인 언론 보도로 나온 내용입니다. 실제로 일본 내부 언론마저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G7 정상회의 확대 제안에 대해서 일본 정부 내에서도 곤혹감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즉, 사실 일본은 대놓고 한국을 크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일 관계가 누구나 다들 아시듯이 위안부 합의나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일본의 일본의 기업들을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자산 매각하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최악의 일로를 걷고 있는데, 일본 입장에서 G7에 갑자기 한국을 초청하자 한일 관계가 최악의 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달가올 리가 없겠고, 트럼프도 그걸 모를 리 없음에도, 그리고 아시아 어떤 대표국의 그런 지위를 G7에서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배경에서 이런 일본과 트럼프가 사전 상의 없이 한국을 공식적으로 초청한 것은 아베를 대놓고 무시했다, 또 좀 약하게 말하면 아베 패싱을 또 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트럼프는 일본이 자기가 이제 좀 미국이 필요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미국의 어떤 농산품이나 이런 것들을 팔아 제끼면서 조금 이용을 하고 유징을 하고, 아베는 미국의 비호 아래 그런 걸 좀 사주면서 자신만의 정책을 자신감 있게 펼쳐가는 아베노믹스나 이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 G7에서 일원의 상의 없이 한국을 공식 초청한 것은 스스로 이 G7 사이에서 아시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일본에게 큰 타격이 분명히 되는 부분이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요. 실제로 이 국빈 방일 부분도 이 트럼프가 원래 국빈 방일을 하려고 했는데 아베와의 이런 상의 없이 일반적으로 이제 미뤘죠. 이유야 정당한 이유야 많았지만 상의 없이 미뤘다는 게 조금 아베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웠던 부분이고, 일본은 나름의 물론 경제력은 분명히 유지를 하고 있죠. 그거는 실제 데이터로 나오는 거니까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이지만, 미래 세계에서의 경쟁력을 갖는 이 산업 분야에서는 전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미국과 중국이 왜 패권 경쟁을 한다고 이야기할까요? 물론 경제력 규모도 중요하죠. 근데 어떤 미래 산업 부분에서 두 나라가 가장 앞서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AI, 5G, 자율주행, 요즘 떠오르는 또 플랫폼 기업 등 그 어느 부분에서도 일본이 단연 세계 1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야가 한 분야도 없죠. 그나마 전기차 배터리 좀 하던 것도 LG화학에게 지금 분기 기준으로는 분명히 1위를 내주기도 했었죠. 이런 근본적인 미래 경쟁력마저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미국만 쳐다보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는 현재와 같은 이슈가 매우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중국은 다들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일본을 싫어하기 때문에 일본을 외교 상대로도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요. 시진핑 주석의 방일 계획도 지금 연기 수준이 아니라 백지화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물론 언젠간 가겠죠. 하지만 그렇게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것을 이제 백지화라는 단어를 표현해서 언론에서 이제 비유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 일본의 내부 정치에서는 아베가 뭔가 좀 해주고 있느냐? 당연히 전혀 그렇지 못하죠. 예를 들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상황을 보시면 돈을 엄청 풀고 있죠. 그러니까 페드를 보시면
지난 10년 동안 푼 돈을 이번에 한 달에 풀었다. 그거 실제로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M1, M2로 넘어가냐, 물론 이제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넘어가서 그게 풀리냐 마냐, 이 부분은 물론 또 실제로 돈이 국민한테까지 흘러가냐, 이런 논의는 있지만 어쨌든 10년간의 어떤 유동성을 한 달 만에 푼 그 수치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 주요국들이 기업 지원을 이렇게 대폭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도 당연히 대규모 부양 정책 하고 있죠. 근데 굉장히 이런 절차,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경직된 절차를 갖고 있어요. 이게 저번에 보건 이슈 때도 제가 이건 굉장히 그런 절차의 어떤 그런 안 좋은 문화 때문에 실제 어떤 국민들의 생명을까지 위협하는 그런 비효율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이런 유동성, 부양 정책은 펼치고는 있는데 시간이 복잡하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절차 때문에 실물 경제로까지 이렇게 돈이 흘러가고 있지 않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니온 게이자이 신문, 그러니까 일본 내부 언론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말 이후에 일본 정책 이 금융 공고와 신용보증협회 뭐 이런 데에서 공적 금융기관 등을 통해서 뭐 이런 중소기업 등을 위한 어떤 대출 규모를 대폭 확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규모가, 집행된 규모가 굉장히 미흡하다. 그러니까 전체 원래 만약에 예를 들어 100건을 집행하려고 했으면 40건밖에 집행을 못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다들 이제 받아가지고 카드로 편의점이나 뭐 이런 데서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이제 일본으로 보면 특별정책 급부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전 국민으로 퍼센티지를 보면 3% 정도밖에 못 받았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뿌려야 되는 돈이 3%한테밖에 아직 못 가는 상황입니다. 물론 결국엔 가겠죠. 근데 그런 절차를 너무 따지고, 그 문화가, 물론 절차를 따질 땐 따져야죠. 그 따져서 뭔가 공정성을 확보하고 뭔가 안전하게 가야 될 땐 가야 되는 건데, 이렇게 신속하게 뭔가 시장 경제를 부양하고 해야 될 때도 이런 번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경제 활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굉장히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솔직히 이게 경영자의 문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런 내부의 어떤 시스템 효율화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고용지원금 그런 경우에 지금 10만 건 정도 일본에서 신청이 접수가 됐거든요. 근데 일본 내부 언론들을 살펴보시면, 그 일본어 좀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이제 번역만 간단히 해서 말씀드리면 한 50%, 저는 이제 수치만 대충 이제 보는데, 그러니까 10만 건 신청 받아서 한 5만 건 정도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중소기업이나 그런 영세기업이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절차가 너무 지나치게 번잡스럽기 때문에 이거를 받느니 안 받는 게 낫겠다, 그 정도의 수준이고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셔도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라고 그 지지를 표하는 분들이 한 38%, 그러니까 지난달하고 비교해서 한 10% 이상 하락을 한 거죠. 그리고 고령, 특히 고령 유권자들 비중에서 많이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유의미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 미국 같은 경우랑 비교를 해보면 미국의 고용지원금, 그러니까 또 만약에 아까는 일본이 한 50% 정도 지급이 됐다고 언급드렸죠. 근데 미국은 80% 이미 고용지원금이 80% 정도 했고, 뭐 제가 뭐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일본과 비교하면 중소기업 고용유지 방안 연장법에 대해서도 또 서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그 호응이 좋았고, 그런 게 이제 미국이 최근에 물론 뭐 미래 기업 가치인 주가랑 연계질 부분은 아니고, 또 이제 주가는 아마 빠질 거예요.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거는 제가 9일이라서 정확히 모르는데
최근에 경제 그 FOMC 이슈도 있어서 아마 빠졌을 것 같은데, 그 전에 랠리가 한번 나왔잖아요, 미국 증시가. 그게 다 지표가 생각보다 막 잘 나오는 겁니다. 그게 미국의 유연성이에요. 그러니까 해고시킬 때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해고시키니까 우리나라가 보면 와, 저게 말이 되나, 미국 망하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또 고용할 때는 한 번에 또 확 고용하고 그 해고된 사람들한테도 지원금을 빠르게 풀어가지고 그 사람들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일단 경제활력 소비가 돌아가게 만들고, 그러니까 지표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거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본주의가 잘 갖춰져 있는 나라라는 그런 뜻이죠. 제가 뭐 미국을 찬양하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그 비교 우위에서 일본이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미국 편에 서고 칭찬하고 그러면 좀 배웠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